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롯데 알미늄 주식회사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생산기술 연구개발 부문에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4월 2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경기도 이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무관 이태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MTS 코퍼레이션입니다. 해당 회사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700명이 넘는 중견회사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기계 장비를 옮기고 세정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 역할에서 끝나는 게 아닌 부품 수리도 담당할 수 있는 메인터넌스 역할도 가능합니다. 담당 업무는 반도체 장비 유지 및 보수로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로 이공계열을 우대하며 경력 및 자격은 무관합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SK 하이닉스 내에서 제공하는 체육, 편의시설, 의료시설, 해외 연수, 포상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 2일 휴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8시간씩 4조 3교대 근무입니다. 급여는 초임 연봉 3,60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은 별도 100%로 임금 협의는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MTS 코퍼레이션에서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단지 내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급여는 초임 연봉 3,600만 원 이상입니다. 상여금은 별도 100%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형제푸드입니다. 근무 예정지는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에 위치한 육류 가공식품 도매 기업으로 이번에 창고 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납품 업체로 담당 업무는 창고 관리 및 검수와 배송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출고 담당이기에 창고 관리 및 검수가 주 업무이고 배송 지원 업무는 담당자가 부재 시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지만 배송 업무도 있기에 자동차 일종 보통 면허증은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긴 하나 월말이 토요일일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해 정상 출근을 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급 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은 5월 1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형제푸드에서 창고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지만 자동차 일종 보통 면허는 필수라고 하네요. 접수 마감은 5월 12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태훈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 경남 채용 소식 만나봅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지역의 구인기업입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유신 HR 주식회사인데요. 유신 HR 주식회사는 발전기 제조, 선박기관 부품 제조 및 수리, 엔진기관 부품 및 산업기계 도소매와 무역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체입니다. 유신 HR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기계장비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해상 디젤 엔진 및 감속기 영업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이며 2년 이상 경력이 필수입니다.
자격증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이 필수이며 전기 및 기계 관련 전공자 우대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교육비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식당 및 직원 휴게실 완비, 자기개발 교육비 지원,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2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 위치한 유신 HR 주식회사에서 기계장비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경력은 필수고요. 자격증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이 필수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경남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대기업인데요. 주식회사 현대기업은 엘리베이터 도어, 측판 제조 등 금속 및 창, 셔터 및 관련 제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기업에서는 현재 자재 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자재 재고, 발주, 입고 관리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무관하나 1톤 트럭 및 전동 지게차 운전 가능자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급은 228만 원 이상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와 기숙사, 교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12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현대기업에서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톤 트럭 및 전동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전북입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박종광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북 고용센터 박종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주식회사 하이엘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있으며 PTC, 서비스터와 바리스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전자장비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영업 및 거래처 관리입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예정지는 경기도 군포시이며 진취적인 사고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하는 분, 엑셀, 파워포인트 능숙자를 우대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필수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소지자 우대합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4월 30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하이엘에서 전자장비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예정지는 경기도 군포시고요. 진취적인 사고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시는 분 우대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고인 소식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천일제지 주식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세계 및 첫 고영양 원지 생산 및 세계 유일의 지관 원지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이번에 회계 사무원 2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매입, 매출 관리 및 전표 입력, 부가세 신고, 월,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기타 회계 관리 업무입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전산회계 2급 또는 전산 세무 2급 필수입니다. 자체 기장 가능자, 세무회계, 사무실 경력자 지원 바랍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6월 1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천일제지에서 회계사무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 필요하고요.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종강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서 먹기 좋게 한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 오늘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 분석 데스크 시간에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 분석 데스크에서 은행 지점 직무에 대해서 짚어주셨거든요. 방송 나간 이후에 어떤 질문과 요청이 쇄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 지원자 취준생분들이 네.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요. 예. 지난주에도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게 있어서 제가 그 질문과 함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제 지점에 처음에 배치를 받았을 때 네. 신입 회원으로 들어가서 배치를 받았을 때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가 이동되어지는 그 프로세스, 은행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질문도 실제로 좀 받았고요. 그래서 그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좀 네. 오늘 추가로 이야기해보고 뭐 다른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이나 이런 쪽도 우리가 또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 오늘만큼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점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지점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좀 짧았죠? 예, 예. 오늘 좀 구체적으로 예. 은행의 직무에 대해서 예.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예,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은행들의 지점 직무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려서 가로축에는 여신, 수신, 여신, 외환 이렇게 놓고요. 예. 세로축에는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렇게 놓았을 때 그 네. 매트릭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엑셀 셀 같은 저런 어떤 6개짜리 셀이 나올 텐데 예. 그 개인금융과 수신이 만나면 창구, 상담 창구, 출납, 상품 판매 이런 업무, 이런 직무들이 이제 맞추어지고 예.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과 외환이 만나면 그 수출과 수입, 기업금융과 외환이니까 수출, 수입 업무 이런 쪽 업무가 이제 담당이 되어지는데 네. 크게 지점 직무를 가장 단순하게 이제 표시를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그 6자리 칸, 그러니까 6가지 그 매트릭스 구조로 지점 직무를 구성해 볼 수 있고 물론 저보다 좀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간단하게 표시한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점에 가면 어떤 업무부터 시작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것인지 그렇게 뭐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본인은 표로 지금 6가지 직무를 나눠주셨는데요. 예. 그 직무에 대해서 지점장의 인사, 또 지점 경영 마인드, 예. 혹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맡게 되는 직무가 달라질 예, 수 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예. 이 중에서 그때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이 신입 직원이 예, 어떤 예. 직무를 맡게 될지 달라지겠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게 인상 깊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뭐 마무리를 채 못했었죠. 네.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크게 직무의 중요도하고 난이도라는 이 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중요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맡게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네. 하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변수인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은행원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에 대해서 영자를 하나 잘못 입력을 시켜서 뭐 10만 원으로 잘못 받거나 예. 아니면 잘못 주거나 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보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1억을 뭐 받거나 드려야 되는데 고객에게 1억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영자를 하나 잘못 입력을 시켜가지고 10억이요? 10억, 와, 10억을 드리거나 받거나 이렇다고 해보죠. 너무 단위 차이가 커지는데요? 예, 영자 하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이제 중요도라고 하는 변수에서 이제 고려되어지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어떤 뭐 잘못된 실수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얼마나 큰 금융사고 또는 큰 실수로 이어지느냐라고 네. 하는 이런 변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중요도에 대한 변수고요. 근데 은행에서 지점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중요도라는 이 변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뭐 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신입 행원 분들은 중요도가 좀 낮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정상이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난이도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직무의 난이도는 그냥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창구에서 업무를 보거나 하면 그냥 입력 그 단말기에 입력을 단순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뭐 확인할 거 확인하고 그다음 계산기 한번 두드리면 이렇게 업무가 해당 업무가 종결이 되는 이런 업무도 있는 반면에 네. 어떤 한 가지 일을 수행을 할 때, 한 가지 직무를 수행할 때 끈끈이 내부 규정집을 또 찾아보고 연관된 규정을 찾아보고 또 외부에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고 다른 은행에 또 질문도 해보고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난이도에 대한 변수인데 어렵겠네요. 이런 네. 일도 지점 직무 중에서 이제 편차가 쭉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입 행원분들은 아무래도 중요도나 난이도가 낮은 쪽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게 업무를 스타트하는 게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지점 경영을 하는데도 수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 중에서 개인금융, 기업금융, 그다음에 수신, 여신, 외환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개인금융에서 기업금융으로 갈수록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는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외환은 뭐 비슷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쪽이 어딘가 하면 저 수신 쪽과 개인금융이 만나는 저쪽 분야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 분야가 절대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직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입행원으로 들어가서 지점에 배치를 받으면 그래도 첫 번째 어떤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그 직무가 개인금융과 수신이 만나는 조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게 이게 보통 평균의 그 일이고 네. 반드시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지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아, 네. 평균적으로는 수신과 개인금융이 만나는 조셀에서 여러분들의 직무가 담당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낮은 직무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신입 회원들은 기업 금융보다는 개인 금융의 분야에서 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자소서나 면접에서 예. 나는 기업 금융에 가고 싶다, 예. 혹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 이런 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럼 이런 사람들도 일단 처음에는 개인 금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이제 개인 금융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냥 아예 그냥 개인 금융을 희망하는 업무로 이렇게 자소서에 적을까? 네. 아니면 면접에서 그냥 개인 금융을 희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럴 필요는 일단 전혀 없어 보이고 일단은 지점에 들어가면 개인 금융부터 스타트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 개인 금융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점에서는 이 직무 순환 이동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은행마다 쓰는 용어는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이렇게 직무가 순환되어지는 이 이동 경로에 있어가지고 은행에서는 인사적인 관점에서 CDP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CDP요? 예, 영어로 CDP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CDP가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개인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건 인사 관련된 용어인데요. 이 CDP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행원으로 입행을 하면 한 명의 인재를 제대로 된 은행원으로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교육 경력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일반 행원 때 신입 행원 때부터 일반 행원 책임자로 승진하기 전에 행원 때는 좀 CDP를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제 좀 우선시하는 이런 경향이 은행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P 안에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네.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이 업무도 해보고 저 업무도 해보고 하는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일을 해보되 깊이 있는 일은 해보지 않는 네. 이런 어떤 업무의 스타일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고요. 예. 스페셜리스트는 한 가지 일, 그럼 기업금융이면 기업금융, 외환이면 외환, 수출입이면 수출입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깊이 있게 오랫동안 전문가로 성장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스페셜리스트
단계라고 하는데 네. 일반 행원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입행을 해서 행원 때는 보통 이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많이 그 강조를 하는 게 은행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자소서에 아무리 외환, 기업금융 적어도 상관없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수신, 뭐 개인금융 이런 일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한 번씩 이동을 통해 가지고 네. 기업금융이나 외환으로 갈 기회는 얼마든지 또 주어지니까 자소서하고 자소서에 적었던 또는 면접에서 언급했던 그 여러분들이 희망, 직무 또는 희망 목표가 실제로 은행 들어가서 내가 맡는 개인금융 일과 조금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신입행원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IT 직무를 굉장히 많이 뽑는다 이런 인상을 네, 받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 스페셜리스트 양성을 목적으로 뽑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금방 말씀하신 우리 IT 관련된 게 네. 일반 행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스페셜리스트 분야이긴 하지만 네. IT 안에서도 또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제너럴리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안에서도요. 뭐 프로그래머가 있고 뭐 네. 소프트웨어가 있고 뭐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뭐 서버 관리가 있고 이런 어떤 세부 분야가 있는데 네. 그 세부 분야에서 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스페셜리스트 분야가 있고 IT 분야 안에서도 서버도 담당해보고 네트워크도 담당해보고 뭐 유지 보수도 담당해보고 개발도 담당해보고 이렇게 여러 일을 둘러 이제 같이 겸해보는 이런 그 제너럴리스트로의 양성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네. 그 IT 분야 이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채용 공고상에 은행들에서 채용 공고상에 좀 처음부터 스페셜리스트를 좀 육성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네. 그건 주로 글로벌 금융, 그다음에 디지털 뱅킹, 그다음에 PF 구조화 금융, 뭐 이런 부동산 금융 이런 사이드가 있다면 채용 공고상에 이런 공고가 있다면 그런 분야는 처음부터 좀 전문화된 그런 인재로 육성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은행들의 의지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입행원으로 지점에 배치를 받았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직무든 원하지 않는 직무든 일단 담당 직무까지 부여가 되고 나면 그 직무는 얼마나 오래 하는지 궁금하다. 또 다음 직무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도 네. 궁금하다. 이런 질문 나왔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짧게 말씀드린 보통 한 2년 정도 같은 동일한 직무를 2년 정도 이상 하게 되면 2년 정도요? 예, 조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조금 귀찮아지거나 뭐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게 우리 은행 문화 속에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 이렇게 있을 때 각 지점들은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있는데 상반기 인사이동, 하반기 인사이동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점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 이동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요 기회가 생길 때 그때 이제 고참 직원을 또 뭐 기업금융으로 보냈다가 그 기업금융 빠진 그 외환 분야에는 신입행원이 갔다가 또 뭐 비어 있는 직무에는 뭐 또 다른 직원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지점 안에서의 인사이동이죠. 네. 지점 안에서의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6개월마다 그럼 한 번씩 내가 직무가 바뀌냐 하면 그렇진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조금 더 오래 하는 게 지점장님이나 어떤 지점 경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연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통상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맡으면 직무를 맡으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최소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른 직무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해지는 게 지점장이나 상사분들이 시키는 대로만 직무를 담당해야 되는 건지 행원분들의 이 의사나 어떤 직무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 표현, 뭐 1지방, 2지방 이런 식으로 받는지 이런 통로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신입행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수신 개인금융과 만나는 그 직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는 이런 통로인데요. 이런 통로는 은행 안에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통로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지점 안에서 이 직무를 이동하고 싶을 때입니다. 첫 번째. 지점 안에서 직무를 이동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같은 팀으로 속해 있는 그 팀장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장님이나 부지점장급쯤 될 텐데요. 그 팀장님한테 그 상담을 의뢰를 하면서 저는 사실 개인금융 지금
창구 쪽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업무 말고 저는 외화한 업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팀장님이나 거기에서 얼마든지 또 지점장하고 상의를 해서 네. 여러분들의 직무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생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지점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저 이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직무 이동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점 간의 이동. 내가 A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난 B 지점으로 이동하고 싶다. 네. 뭐 갑자기 이사를 했는데 거리가 멀어졌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집 근처로 가고 싶다 막 이런 것도 돼요? 맞습니다. 저 집 근처로 배정해 주세요.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또 지점장이나 팀장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고 또 특히 인사부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 의뢰, 그 인사 이동을 의뢰하는 인사 이동, 지점 간의 이동을 의뢰하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공모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이건 주로 이제 인사부에서 주로 활용하는 제도인데 이 인사부에서 공모 제도를 활용하면서 특정 직무, 뭐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 전 직원, 행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금융 공모 풀을 만들겠다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런 직무 공모 제도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어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되게 합리적이고 또 유동적으로 지점 간의 이동 혹은 직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행 지점 직무와 직무 이동, 인사 이동, 공모 제도 등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은행 취업을 생각하는 지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곧 그 상반기 면접 시즌도 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지 네. 않겠습니까? 상반기 지금 지원하고 계신 분들요. 네. 이번 상반기에 꼭 합격하셔서 이번 하반기에 신입 회원으로 배치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로 배치받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배치받는지 그리고 이 은행에 충분히 그 개방화되고 선진화된 이 인사 시스템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연도 은행권 취업의 문이 대폭 넓어졌다고 하니까요. 이번 연도에 꼭 이 취업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석 데스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톡톡!